안녕하세요.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날짜가 포함된 데이터표를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합계를 구하는 엑셀 함수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날짜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표를 관리하다 보면 이 날짜의 특정 기준에 맞게 합계를 구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SUMIFS 함수와 SUMPRODUCT 함수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하면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합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 있고요. 꼭 다운로드 하셔서 영상 보시면서 혹은 영상 보신 후에 꼭 실습하셔서 학습하시는 것 권장드리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차별 합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예제 파일의 이 주별 시트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주차별 매출액 현황이라고 해서 왼쪽 표는 일자를 기준으로 담당자 그리고 매출액이 있고, 오른쪽 표에는 주차 그리고 일자 매출액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왼쪽과 같은 표를 오른쪽과 같은 표를 이용해 이렇게 일자가 있고 이렇게 주차 단위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차는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일자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 주차로 확인하는 게 인지하기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주차를 추가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주차 같은 경우에는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일자는 이 기준일 2021년 12월 26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을 기준으로 다음 셀은 윗셀에서 플러스 7을 한 날짜로 구하고, 이 나머지도 바로 윗셀에 플러스 7을 기준으로 구한 날짜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위크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일자를 가져와서 이 두 번째 인수 2는 리턴 타입이라고 해서 이 한 주의 시작을 무슨 요일로 할 건지 선택하는 그런 인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양 기준으로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삼기 때문에 보통은 2를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쭉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채워주면 이렇게 1주차부터 쭉 주차가 구해지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주차별 합계를 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파일에 수식 직접 입력하기 전에 수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단위 합계를 구할 때는 SUMIFS 함수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SUMIFS 함수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SUMIFS 함수는 SUMRANGE 그리고 CRITERIA range 그리고 CRITERIA 이런 식으로 인수가 구성되는데요. 조건 범위와 조건식에 해당하는 CRITERIA range와 CRITERIA는 1,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더할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날짜 범위,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 그리고 날짜 범위보다 작은 앰퍼샌드 그리고 날짜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뭔가 살짝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예제 파일을 보시게 되면 2021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여기 날짜에 들어가는 거고요. 날짜 범위는 왼쪽 표에 있는 이 B열에 해당하는 범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할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D열에 있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더할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더할 범위에 해당하는 D5셀부터 D439셀 이 범위가 더할 범위가 되고, 날짜 범위는 B5셀부터 B439셀까지 해서 이 G5셀보다 크거나 같은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날짜 범위가 될 거고요. 자, 조건식은 G5셀보다 크거나 같은입니다. 즉 2021년 12월 26일부터 해서 큰 날짜들이 포함이 되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마찬가지로 날짜 범위인 B5셀부터 B439셀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G5셀보다 플러스 7한 날짜, 그러니까 일주일 되겠죠. 일주일 단위인데 플러스 7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날짜보다 작은이라고 해서 이런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날짜 범위 여기 자라고 돼 있네요. 날짜고요. 날짜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G5셀의 날짜에서 7을 더한 날짜보다 작은입니다.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보게 되면 2021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이 두 날짜가 되겠네요. 1월 2일은 여기 2022년 1주차에 포함이 되니까 이 두 개의 날짜에 해당되는 이 매출액 D열의 동일한 행을 가진 이 두 개의 데이터만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자를 짜로 고쳤고요. 자, 그래서 결국 해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26일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와 동일한 행을 가진 더할 범위의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조건식에서 이렇게 등호나 부등호를 입력할 때는 항상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셀과 연결을 할 때는 앰퍼샌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G열에 있는 이 일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이 날짜를 비교할 때 엑셀이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크넘 함수를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럼 예제 파일에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등호 입력하시고, 아까 SUMIFS 함수였죠. 자, SUM ifs 입력을 해줍니다. 탭 누르고, 자, sum range니까 더할 범위죠. 더할 범위, 여기 매출액에 해당하는 D5셀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콤마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는 조건 범위고, 조건 범위는 날짜였습니다. 날짜 범위인데 여기 B5셀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콤마 다시 위로 올라와서,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식입니다. 아까 조건식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날짜보다 크거나 같은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크거나 같은 부등호 입력해 주시고, 앰퍼센트 입력을 해주시고, 날짜 클릭해 주시고, 자,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마찬가지로 날짜 범위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 눌러주시고 위로 올라와서, 자, 두 번째 조건식은 날짜보다 작은입니다. 작은. 자, 여기서는 근데 플러스 7을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7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때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에 해당하는 부등호를 입력합니다. 자, 큰 따옴표 입력해 주시고, 작은, 그리고 큰 따옴표 입력해 주시고, 앰퍼센트 입력을 해주시고, 날짜 클릭하시고, 플러스 7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 주한울에 해당하는 이 두 개, 1월 1일자죠. 이 1월 1일자에 해당하는 두 개의 날짜 보시게 되면은 35만 9천 원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채울 때는 항상 이런 고정돼야 한 범위는 절대 참조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 눌러주고 H5셀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채워주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 서식 없이 채우기 입력해주면은 데이터 전체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 단위의 합계는 SUMIFS 함수 그리고 두 개의 조건식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월별 합계인데요. 자, 월별 합계를 구할 때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월별 매출 현황이라는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날짜와 담당자 매출액에 해당하는 표, 오른쪽에는 각각의 월과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별 매출 현황 데이터를 구할 때는 특별하게 표를 가공할 필요는 없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날짜 형식으로 각각의 월의 1월 1일을 입력을 해준 상태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으로 해서 월만 나타나도록 바꿔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출액에 바로 수식만 입력하면은 전체 매출액의 월 단위 매출액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예제 수식 본격적으로 입력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식이 구성되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UMIFS 함수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더할 범위, 날짜 범위, 날짜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고 작은도 똑같은데, 자, 중요한 건 여기 뒤에 이 부분인데요. 아까는 그냥 날짜에 플러스 7만 했는데, 자, 월 단위 합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서 다음 달에 날짜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표에 월을 구할 때 각 월의 1일을 사용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eDate 함수를 사용해서 날짜를 입력하고 인수로 1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된 날짜에서 n달 후의 날짜를 구하게 됩니다. 즉 1월 1일이 입력된 날짜를 eDate 함수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인수가 1일 때 다음 달에 1일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 같은 경우에도 해당 월의 1일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달에 1일보다 작은 날짜, 즉 1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날짜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조건은 날짜 범위, 당연하죠. 날짜 범위고요. 조건을 보시게 되면 F5셀의 날짜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조건 날짜 범위고, 조건도 F5셀의 한 달 뒤 날짜보다 작은, 즉 그달의 말일입니다. 말일 가지고 이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날짜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날짜 데이터의 행과
P와 일치하는 더할 범위의 데이터들의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F5셀부터 F16에 해당하는, 자, 여기죠. 여기에 월은 YYYMMDD 형식으로 입력을 했지만은 표시 형식에서는 MM으로만 표시되도록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해 준 것, 이거 외에는 크게 특별한 것 없고요. 이 데이트 대신 해당 월의 마지막 일자를 구하는 함수는 eomonth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크게 특별한 건 없으니까 바로 한번 수식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5셀에 바로 수식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자, sum ifs입니다. 탭 눌러주시고 sum range는 더할 범위니까 D5셀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서 콤마,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는 여기 마지막 셀부터 컨트롤 쉬프트 위쪽 방향키 한 칸만 아래를 내려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콤마. 자, 크거나 같고 큰 따옴표에 입력해 주시고, 자, 앰퍼샌드 날짜입니다. 날짜 클릭해 주시고 콤마. 자, 두 번째 조건 범위 B5셀부터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고 콤마. 자, 위로 올라와서 작은 부등호 입력해 주시고요. 자, 앰퍼샌드. 자, 그리고 eDate 함수였습니다. 자, eDate 입력해 주시고 날짜 클릭해 주시고 콤마 1 괄호 닫고 또 괄호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월 단위 합계 구해지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채우기 핸들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런 범위, 고정되어야 하는 범위나 셀 값은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준다. 엔터 해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각 월에 해당하는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별, 월별, 분기, 연단위 이런 식으로 지금 합계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에는 분기인데요. 자, 신기한 거는 주 단위보다 월 단위가 구하기가 더 쉽고, 월 단위보다 분기, 그 다음에 분기보다 연이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범위와 조건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자, 분기별 시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일자, 담당, 매출액까지는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 2열에 분기열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G열에 해당하는 이 분기에 맞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수식에 내장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분기를 먼저 구하고 그 분기에 맞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여기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식 먼저 알아보기 전에 분기를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등호를 입력하시고 분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기가 우리가 1월부터 해서 총 12월까지의 날짜가 있을 때 1, 2, 3, 4분기까지 해가지고 4개의 분기로 나눕니다. 이때 12월을 몇으로 나누면 분기가 구해질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4로 나누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엑셀에서는 3으로 나눠서 이 소수점을 올림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를 입력을 하고 이거를 4로 나눴을 때입니다. 4로 나눴을 때인데, 자, 보시게 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버리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1이 됩니다. 왜냐면은 4를 4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고, 자, 5월부터 8월까지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가 3이 됩니다. 즉 4로 나누게 되면 총 3개의 범위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올림하게 되면은 분기가 나눠지지 않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를 3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쭉 채워주면은 여기 정확하게 1, 2, 3, 4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 라운드 업이죠. 올림입니다. 그리고 콤마 0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은, 자, 채우기 핸들 쭉 채워주면은 1, 2, 3, 4 해서 총 4분기가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라운드 업 선택해주시고, 자, 넘버입니다. 넘버인데 그냥 날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월을 추출을 해와야겠죠.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추출을 하는 함수는 month 함수입니다. 자, month 입력을 해주시고, 자, 날짜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해진 월을 3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3으로 나눠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0 입력해주시고 바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자, 분기 구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5셀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전체 채워주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은 서식 없이 채우기. 자, 그래서 쭉 확인을 해보시면은 총 4분기까지 데이터가 구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G5셀부터 G8셀까지는 그냥 자연수로 입력이 된 상태고요. 자, 이 매출액 어떻게 구하는지 수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나 월을 구하는 공식보다 이 분기가 훨씬 간단한데요. 왜냐면은 분기를 우리는 미리 구했기 때문이죠. 자, 분기를 구하는 공식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드업 함수와 몬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2열을 이미 구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보면 더할 범위는 D열에 해당하는 이 D5셀부터 D439셀까지 범위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분기 범위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고, 자, 분기는 G5셀입니다. 이 G5셀 입력을 해주면은, 자, 분기 범위에서 분기가 일치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거나 작다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등호가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은 날짜 범위, 여기서는 이 날짜 대신에 이 분기가 들어가는 거고, 자, G5셀의 분기와 일치하는 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의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식 바로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등호 입력해 주시고 sum, ifs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sum range 더할 범위인데요. 더할 범위 D5셀부터 해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입력을 해주시고, 자, 콤마, 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이번에는 여기 이 날짜가 아니라 분기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위쪽 방향키 그리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콤마, 자, 분기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닫고 엔터 누르면은 분기의 매출액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채워주신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게 해주시면은 1, 2, 3, 4분기에 해당하는 이 매출액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연도 합계인데요. 자, 연도 합계는 sumifs 함수가 아니라 sumProduct 함수를 사용합니다. 입력하기 전에 교환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sumProduct 함수니까 sumProduct 함수는 배열의 합계를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당연히 배열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날짜 범위가 이 B열에 해당하는 날짜 범위인데, 자, 여기는 표 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 1의 일자가 되는 거고요. 자, 연도와 일치하는 이니까 여기는 그냥 연도고 F5셀입니다. 그리고 더할 범위는 이 표 거래액인데, 이 표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D열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고요. 이 이어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원본 데이터의 날짜에서 연도만 구하는 공식이 여기 범위가 되고, 그래서 이 날짜가 여기에 있는 이 연도와 일치하게 되면은 더할 범위에 있는 배열과 곱해가지고 합계를 구하게 되는 건데,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어의 날짜 범위가 연도와 일치하면은 1이 나오고 true가 되죠. 일치하지 않으면 0, false가 나옵니다. 이거를 더할 범위에 있는 이 거래액과 곱하게 되는데, 1이면 그냥 거래액이 그대로 나올 거고 0이랑 곱하면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왼쪽 표 예시에서 보면은, 자, 여기거든요. B3셀과 B4셀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자, 1이 반환이 될 거고 2016년부터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00, 그리고 17년도 0, 18년도 0. 자, 여기는 무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반환이 될 텐데, 자, 그래서 D열의 거래액과 1 혹은 0이 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곱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배열은 1부터 시작해서 0000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거래액에 해당하는 범위는 각각의 거래액이 나올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은 2015년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데이터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0이 출력이 되고, 그래서 이 합계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배열과 관련된 내용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배열과 관련된 강의는 별도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배열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강의 시청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식 입력해 볼 텐데요. 이 거래액에 해당하는 G5셀에 등호 입력해 주시고 sumProduct입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처음에는 이열을 이용해서 이 날짜를 연도로 변환한 다음에 이 F열에 있는 연도와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수식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먼저 쳐야 되고요. 괄호 입력해 주시고, 자, 이어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 날짜 범위였죠? 자, 선택을 해 주시고, 등호 그리고 연도였습니다. 연도 입력을 해 주시고, 괄호 닫고, 곱하기 더할 범위니까 여기 거래액에 해당하는 이 범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이어 함수에 괄호를 안 닫았네요. 자,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도별 합계가 일괄적으로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도별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연도를 이런 식으로 구할 때 우리는 보통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하지만 꼭 함수식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삽입 탭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고 표 범위에서 여기 이 일자에 해당하는 여기부터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아래 방향키 누르면은 이 표가 선택이 되고, 자, 위치는 여기 피벗 시트의 F5셀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한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은 일자를 행으로 놓고 거래액을 값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연 단위로 데이터가 구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카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연 단위 합계 구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 활용하면 물론 월 단위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알아본 내용은 이렇게 주, 월, 분기, 연 단위 합계를 구할 때 꼭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이 수식을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날짜 데이터를 범주화해서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분합을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SUMIFS나 SUMPRODUCT와 같은 함수들은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 데이터도 조건식을 이용해서 혹은 배열을 이용해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의 교환은 아래 동영상 설명에 링크 같이 첨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예제 파일 실습하시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강의 교환 확인하시고, 그래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동영상 다시 들어오셔서 리플로 문의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엑셀 공부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엑셀 학습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